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봅시다. 저번 시간 마지막에 설명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앞으로는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어차피 미분 가능한 함수 또는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다루게 될 거다. 그래서 원래 극대 극소의 정의는 어떤 특정 범위에서, 정확히는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해서의 최대값인 거고 열린 구간에 대한 최소값이다 라는 정의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봤을 때 극대 같은 경우에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나오는 거고 극소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미분계수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증가함수를 통해서 배워보면 어떻게 된다?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이 지점,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이 지점에서 극대가 만들어지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이 지점에서 만들어지고, 증가한다는 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고, 감소한다는 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쉽게 얘기하면 f'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얘는 음수일 때와 양수일 때인 건데, 결국 극대와 극소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면 증감이 바뀌는 구간, 즉 f'x의 부호가 바뀌는 점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럼 부호가 바뀌는 그 가운데는, 부호가 바뀌는 지점에서 항상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 f'x가 0인 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디서? 미분 가능한 함수 또는 다항함수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우리가 앞으로 극대극소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뭘 찾겠다? f'x가 0인 점을 찾게 될 거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증감표를 그려서 그래프의 개형까지 추론을 해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저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다 했고요. 우리 증가감소는 다 했지, 이거 앞부분은. 앞부분 다 했던 거죠. 네, 그러면 문제로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마플 개념키 1번에 지금 3차 함수와 4차 함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각각의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돼 있는데, 극값이라는 건, 얘들아, 값은 갑자가 붙으면 y값, 함수값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극값이라는 건 극대값과 극소값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극대값이 있으면 극대값이 몇인지, 극소값이 있으면 극소값이 몇인지를 찾아봐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를 미분해 보시면 f'x는 6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12가 되고, 우리는 f'x가 몇인 점을 찾겠다? 0인 점을 찾겠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여기다가 는 0을 붙여서 이제 풀게 될 거예요. 맞죠? 근데 너네 서술형 쓸 때는 저렇게 쓰면 틀려. 알겠지? 왜냐면 봐봐, 서술형 쓸 땐 이렇게 쓰셔야 돼요. f'x가 뭐가 있다. 근데 얘가 0인 걸 찾고 싶잖아. 그래서 식을 따로 쓰셔야 됩니다. 얘는 0인 애를 한번 봐보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평소에 쓸 땐 이게 귀찮으니까 여기다 그냥 는 0 붙여서 풀어버릴 거야, 앞으로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붙이잖아? 그럼 결론은 뭐가 되냐면 f'x가 0이다가 돼.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미분했는데 그게 그냥 0인 거야.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등식이다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여기다 는 0을 붙이면 원래 안 돼요, 절대. 알겠지? 서술형 쓸 때는 둘로 나눠서 쓰셔야 됩니다. 의미를 따져보면 완전히 틀린 말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귀찮으니까 한 번에 보겠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1, 2에 마이너스니까 x는 뭐가 나올 것이다? 마이너스 1과 2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증감표 한번 그려볼게요. 증감표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4줄 가로선으로 4줄 그어놓고, 첫 번째 줄에는 x, 두 번째 줄에는 f'x, 세 번째 줄에는 fx 적어놓고, 이 x값에다가는 우리가 방금 구한 f'x가 0이 되는 두 점을 적어놓는 거죠. 마이너스 1과 2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맞죠? 그래 놓고 그 마이너스 1과 2에서의 좌우를 한번 비교해 보겠다라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f'x가 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에 뭐 있니? 마이너스 2 있죠? 그쵸?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넣어보시면 24 플러스 12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넣어본다는 게 그 값을 찾아라가 아니라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는 0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0 넣어보시면 음수가 나올 거고요. 2보다 큰 거엔 3 있으니까 3 넣어보시면 양수가 나올 거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fx는
증가한다는 거고 얘는 감소한다는 거고 얘는 증가한다는 거니까 얘는 무슨 값일 거고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극대값이 되는 거고요. 극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는 거다? 극소가 되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극값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극값이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극대값, 즉 F-1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 안 할게요. 마이너스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극소값은 어떻게 찾는다? F2라는 거다. 됐나요? 그래서 극대극소를 찾아라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1이 극대고 x는 2가 극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극값을 찾아라라고 하면 함수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극대값은 f-1이다. 극소값은 f2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결론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생겼을 거다?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 바뀌는 이 점이 우리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바뀌는 이 점이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됐나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리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의 값이 몇인지 여기 값이 몇인지를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f-1일 거고 여기가 f2일 건데 이 y값이 몇인지는 직접 계산해서 보시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x축이 대략 어디 있는지 y축이 대략 어디 있는지 또는 xy절편이 뭔지 그런 거를 가지고 더 정확하게 그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문제 푸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번도 한번 그려볼게요. fx는 x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다. 그럼 얘를 한번 미분해보시면 f'x는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우리는 얘가 0인 점을 한번 찾아보겠다 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4x로 묶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x는 뭐가 나와? x는 0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치? 그럼 얘를 가지고도 증간표 한번 그려볼게. 똑같이 4줄 그어놓고 x, f'(x) fx 적어놓고 이번엔 x가 3개니까 작은 것부터 당연히 정하겠죠. 작은 것부터.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가 있을 거다. 1일 때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2 있네요. 마이너스 2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8에 32 그다음 플러스 8이니까 음수가 되겠네요. 여기서 음수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양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0과 1 사이에 2분의 1이 있는데 그게 음수가 될 거고 얘가 양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런 애가 된다. 그러면 얘는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가 될 거고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0에서 극대가 될 거고요. 1에서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얘가 극소가 될 거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소값이 이번엔 2개가 존재하는 거고요. 극대값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프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여기가 0인 거고요. 여기가 1이다까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증간표 그리는 거 귀찮잖아.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얘가 음수면 감소한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거를 꼭 적어야겠냐는 거야, 내 말은.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 여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값을 찾는 과정에서 x값을 어떻게 볼 거냐면 작은 것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을 거고 0일 때가 있을 거고 1일 때가 있을 거다. 그래놓고 뭐를 따지는 거야? 마이너스 1의 왼쪽 오른쪽 또 0의 왼쪽 오른쪽 또 1의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 맞죠? 그때의 f'x를 볼 건데 정확히는 f'x의 부호를 볼 건데 봐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에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고 마이너스 4도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부호가 전부 다 마이너스일 거예요. 감소여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00을 넣어도 감소겠지. 음수겠죠. 마이너스 200을 집어넣어도 음수겠죠. 그치? 그러니까 그 말은 뭔 소리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그 무언가를 넣으면 전부 다 음수야.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에. 맞지?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우리 x가 무한대로 가. 극한에서 x가 무한대로 가. 그럼 무슨 항만 봤어? 최고치 항만 봤죠. 마찬가지야. 여기 왼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에 마이너스 무한대 있어.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뭐만 보면 돼? 최고치 항만 보면 돼.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를 세제곱해. 그럼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음수야. 마찬가지로 1보다 오른쪽 보세요. 1보다 오른쪽에 뭐 있겠어? 그럼 반대로 1보다 큰 거에 무한대 있겠죠. 여기다 무한대 집어넣어봐. 뭐겠어? 양수겠죠. 뭔 소린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은 이 왼쪽과 이 오른쪽은 계산이 된다고. 마이너스 2와 2를 넣어볼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그럼 어디로 가? 얘는 어차피 무한대였잖아. 그치? 그렇게 보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x세제곱이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였고. 결국에 이게 뭐든 간에 이게 뭐든 간에 차수가 가장 큰 게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럼 이 가운데 것만 보면 되는데, 이 가운데 것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마이너스 1과 0과 1 중에 중근이 있어 없어? 중근이 있니 없니? 없죠. 없죠. 다시 얘 3차 방정식이야. 미분했을 때. 미분했을 때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인데 근이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지? 그럼 중근이 아니야? 아니야. 중근이 아니면 무조건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중근이 아니면 부호가 무조건 바뀌어. 중근이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 정확히는 그냥 중근은 안 바뀌어. 3중근은 바뀌어. 이렇게거든. 근데 그거는 상황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의 상황은 뭐다? 3차 방정식이 나왔고 근이 3개가 나왔네. 근이 3개가 나왔네. 그럼 이 3개의 근이 전부 다 중근이 아니네. 중근이 아니면 그 중근이 아닌 근을 기준으로는 부호가 무조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 하나만 보면 돼. 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음수네? 그럼 맞불이겠네? 끝이야. 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더 볼게요. 잘 봐. 369번 봅시다. 369번에 3차 함수 fx가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래. 3x 플러스 1이래. 그럼 얘 뭐 극값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얘 미분해보면 f'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이 될 거고 얘가 0인 값을 찾을 거고요. 그러면 얘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럼 x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 나왔지. 마이너스 1과 1이 중근이야 아니야? 아니야. 중근이려면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맞죠? 그러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볼 거야. 맞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에 마이너스 무한대 있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무한대 넣으면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무한대 넣으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마가 끝이야. 나머지 볼 필요 없어. 중근이 아니니까. 무조건 바뀌어. 중근이 아니니까 무조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맞불마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가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중근이 아닐 때 왜 무조건 부호가 바뀌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접하죠. 이거 우린 중근이라고 부르지. 그 중근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봐봐. 부호가 플러스지. 그러니까 중근을 기준으로는 왼쪽 오른쪽이 부호가 변하지 않아. 왜? 접하기 때문에. x축과. 중근이면. 근데 중근이 아닌 걸 보자. 중근이 아닌 근을 볼 거야. 그럼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 부호가 어떻게 되니? 얘는 플러스고요. 함수값 보는 거야. 양수야, 양수. 그 다음에 x축 밑으로 내려왔지. 그러니까 뭐가 돼? 음수가 됐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중근이 아닌 근은 그 중근을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 어디서 어디로 바뀌든 무조건 변해. 그치만 일반적인 중근에서는 변하지 않아. 그치만 3중근 그래프를 우리 이렇게 그리거든. 3중근에선 변해. 알겠죠? 근데 3중근 그래프는 거의 안 나오니까 일단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자? 중근은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 즉 여기를 계산했을 때 미분계수를 계산했을 때 0인 걸 계산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면
그 점에서는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처럼 일반적인 근은 부호가 변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만 보시면 돼요, 부호는. 부호를 하나만 보시면 되고 그거를 맨 왼쪽 거를 보든 맨 오른쪽 거를 보든 상관없어요. 맨 왼쪽 걸 보겠다는 건 마이너스 무한대. 맨 오른쪽 걸 보겠다는 건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얼른 키오스크 쪽 빨리 들어와. 맞다. 너네 키오스크는 다 찍었니? 키오스크 찍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수업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못했는데 키오스크 안 찍으면 또 너네 안 온 줄 알고 문자 가니까. 아무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너네가 앞으로 내가 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 fx를 보면 나는 습관적으로 미분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럼 왜 도대체 미분을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극대극소라는 말이 나오면 미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분계수가 0점을 찾아야 극대극소를 구할 거니까. 그다음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리려면 앞으로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건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무조건 미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결국 그래프를 그리려면 개형을 알아야 돼. 개형을 알려면 증가감소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 미분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이 원래는 있는 거야. 근데 앞으로는 그냥 3차 함수, 4차 함수 나오면 미분하면 돼. 어차피 할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결론은. 그래서 얘도 보시면 뭐 사실 뒤에 극소라는 말이 나오고 극대라는 말이 나오니까 미분을 하는 거지만 그냥 하시면 된다고요. 그냥 해보시면 f'x는 마이너스 6x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b가 될 거고 얘가 0인 걸 찾을 거다, 우리는. 근데 그 0인 걸 찾았을 때 근을 극대 또는 극소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 극대가 몇에서 극소고 다시 x는 1에서 뭐고? 극소를 가지는 거고 x는 2에서 극대를 갖는 거다. 그 말은 내가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몇인 거고 0인 거고 2 넣었을 때도 몇인 거다? 0인 거다. 즉 얘는 뭐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 x-1 곱하기 x-2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1과 2를 넣었을 때 0일 거니까. 근데 최고 차항계수가 뭐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얘 전개해보시면 마이너스 6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3x 그러니까 플러스 18x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a가 18이니까 a는 9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2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c만 구하면 되잖아. 맞죠? c만 구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x는 1에서 무슨 값을 갖겠대? 극소값을 갖겠대. 앞서 얘기했었던 겁니다. 극소값이라는 건 뭐다? 함수값을 의미한다. 그냥 극소에서의 함수값을 우리는 극소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즉 그 말은 무엇이냐? x는 1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4다 이 소리예요. 즉 1, 마이너스 4를 지난다는 소리니까 얘를 집어넣으시면 C값이 나오겠죠. 이제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어차피 뒤에 가서 설명할 내용이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미분을 하면 상수가 없어지죠. 맞죠? 미분을 하면 상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미분을 한 거 가지고 막 식을 풀고 하면 결론은 나머지는 다 나오더라도 상수는 안 나와.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 상수는 지금처럼 함수값으로 줍니다. 어떤 임의의 좌표를 하나 줘. 지나는 좌표를. 그러니까 그걸 마지막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좌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x는 1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4구나. 1, 마이너스 4를 지나겠구나. 그러니까 1, 4를 넣고 시작을 하거든. 그리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넣고 시작해도 돼. 넣고 시작해도 되는데 내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 어차피 미분을 해서 계산하면 C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값을 왜 줬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문제에서 이 함수값을 왜 줬느냐를 생각해보면 결국 C 구하라고 준 거거든. 그러면 결국 나머지 애들 구해놓고 집어넣으면 좀 더 편하지 않겠느냐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 방법이 나중에 이제 3단원의 적분 가서도 똑같이 씁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제 뭐 좌표가 나왔다 해서 넣고 시작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결국 그 좌표는 상수값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집어넣자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봅시다.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다. 그 다음에 그 a에
극소값이 5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극소값이라는 건 결국 극소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미분을 해보시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일 거고 우리는 얘가 0일 때를 찾아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0일 때를 찾아보시면 3x로 묶었을 때 x-2는 0이 될 거고요. 그럼 x는 0 또는 2가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증가감소를 따질 건데 이번엔 무한대 넣어볼까? x에다 무한대, x를 무한대로 보내봐. 양수겠죠? 그치? 얘네들 중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일 것이다. 다른 거 넣어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겼고 그래프가 뿔맛뿔 이렇게 생겼고 0에서 극대값이고요. 2에서 극소값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랬을 때 그 극소값이 5라고 했기 때문에 아 여기 함수값이 5란 소리구나. 즉 이 그래프는 2,5를 지난다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2,5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구나? 이 상수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극대값을 구하여라. 0을 집어넣어봐라. 0을 집어넣으라는 건 그냥 a 구하여라 같은 말이에요. 0 집어넣으면 a만 남으니까. 알죠? 그래서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임의의 점을 줄 겁니다. 점을 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혹시나 상수가 안 나온다. 점의 좌표가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 미분계수를 물어봐요. 미분계수. 왜 미분계수는 상수를 몰라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거는 문제 나오면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갈게요. 일단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연아, 정신 차리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넘어가셔서 373번이 얘들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그냥 함수를 2개 그려야 돼서 귀찮을 뿐이거든.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373번.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제 특강 시작하면서 어차피 진도가 막 촉박하지는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중간중간에 풀 시간을 드릴게요. 373번 한번 풀어보세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저 오늘 못 나가서. 아, 맞다. 뒤에 간다 그랬지? 누가 왔나 했네. 그 문제 풀어. 문제 풀고 있어. 숙제는 좀 했어? 바로 어제 거라 다는 못했지? 그거 하고 있어. 오늘 영상은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매 수업마다 찍어서.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들 하세요. 숙제할 때도 들으면서 해도 되고. 맞다, 너네
연애 프로 같은 거 많이 보니? 네. 많이 봐? 요즘 TV에서 그런 거 엄청 많이 하잖아. 아니 왜 그러냐면 내 와이프도 그런 걸 엄청 좋아해. 그래서 맨날 나한테 같이 보자 그래. 그래서 여태 나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보다가 저는 이제 솔로지옥 있죠. 솔로지옥을 보자는 거야 계속. 바로 직전 거,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 그 가장 최근이 맞나 모르겠죠. 하여튼 그 누구야? 그 사람 누구야? 하여튼 솔로지옥을 보자는. 맞아. 그 사람 나왔던 거 보자는 거야. 응? 주변에 자꾸 보라고 한대. 그래서 보고 싶대. 그래서 보자는 거야. 그래서 봤어. 근데 또 보니까 또 볼만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보고 이제 내가 그냥 볼만했으니까 끝까지 봤겠지. 끝까지 봤더니 그 이후로 계속 뭘 보자 그러는 거야.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근데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무슨 뭐 모태솔로지만 하여튼 모태솔로 어쩌고 저쩌고를 보자는 거야. 무슨 이건 그게 때 모태솔로들이 나와서 연애 프로를 하는 거야. 모태솔로들이 나와서.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모태솔로들 맞대. 그래서 모태솔로들이 나와서 막 하는 거야 연애 프로를. 근데 되게 재밌대. 근데 난 보기 싫은 거야 뭔가. 보기 싫어. 왜냐면 가끔 이제 그럼 이제 틀어놓으니까 들리잖아. 내가 보진 않아도 소리가 들리잖아. 근데 그 소리만 듣고 있어도 너무 찌질해. 소리만 듣고 있어도 너무 찌질해. 막 이런 식이야. 막 남자가 또는 여자가 데이트 신청을 하잖아 보통 이런 거 나오면. 근데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어. 방에 들어와서 울어. 어떤 여자는 막 자기가 대놓고, 내가 보기엔 대놓고 티를 안 냈어. 근데 본인은 티를 냈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상대방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이제 데이트 신청을 한 거야.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울어. 근데 울면 그래 그러려니 해. 근데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엄마가 위로를 해줘. 그래서 그걸 보면서 들었어 그냥. 그러니까 내 말이 지금 틀렸을 수도 있어. 이게 정확한 상황이 아닐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냥 그냥 그 소리만 듣고 들은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거기 들으면서 저게 재밌나? 듣고만 있어도 막 속이 답답해지고 막 화가 나는 거야. 만약에 나중에 먼 훗날 만약에 내 딸이 그런 프로에 나갔어. 근데 그렇게 차였다고 나한테 전화를 해. 그럼 난 화가 날 것 같아. 지가 알아서 해야지. 나이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걸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되게 재밌대. 막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지. 그냥 건너 듣기에는 그냥 너가 틀어놓은 소리를 듣기에는 너무 프로가 찌질한 것 같다. 이제 나온 사람들도 찌질하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난 화만 난다. 소리만 들어도 화나지 않아? 그런 찌질한 사람들이라서 모태솔로겠지. 아무튼 그거를 왜 보고 있냐, 보지 마라 했더니 너무 재밌대. 막 매주 나오는 거 보고 막 그런 거 하면은 요즘 유튜브에 리뷰 영상들도 올리잖아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그것까지 다 찾아보는 거야. 너무 재밌다고. 그리고 똑같은 걸 또 봐. 한 번 봤던 걸 또 봐.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 힘들다고. 그게 4화까지인가 나왔대. 근데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 힘들다고 그 4화까지 다시 봐. 너무 재밌다고 막. 그래서 같이 보자는 거야. 그래서 넌 다 보지 않았냐 했더니 또 봐도 된대. 그래서 계속 막 그러니까 그래 주말에 내가 1편을 같이 보자. 주말에 내가 지금 특강 때문에 못 보니까 주말에 1편을 같이 보고 재밌으면 보겠다. 근데 재미있을 리가 없다 내 기준으로. 너무 찌질해서. 그래서 무튼 그런 식이야. 어떤 애는 그러니까 완전 막 마마보이도 나오고 막 그러고 막 뭐라 그래야 될까, 막 쉴 새 없이 누구랑 카톡을 해. 근데 보면 엄마랑 카톡하고 약간 나도 보진 않았어. 그러니까 듣는 내용으로는 그래. 막 거기 패널들이 막 얘기하잖아. 패널들이 막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정확한 상황은 아닐 수 있어. 너네도 궁금하면 한번 봐봐. 궁금하면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정확한 상황은 아닐 수 있어. 근데 그건 확실해. 고백까지도 아니야.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차이면 방에 와서 울어. 방에 와서 울어.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 이건 사실이야. 이제 이건 팩트고 그 외에는 이제 내가 듣고 그냥 추측한 건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짜 마지막 나중에 이제 진짜 내가 아들을 낳아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한다? 그거를 뭐 내 그게 아니니까 뭐 크게 상관은 안 쓰겠지만 그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짜 별로다. 그래서 내 가치관인 게 내 가치관인 건데 성인이 됐으면 성인답게 이제 독립해야죠. 부모님한테. 경제적인 독립은 나중에 하더라도 정서적으로는 좀 독립을 해야 되지 않나. 너네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잖아. 그치? 그게 나도 정상이라 생각. 나도 그랬으니까. 정상이라 생각.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느린 사람들도 있고 한데 30이 넘도록 그게 못하는 건 그냥 부모님이랑 평생 살아야지. 30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30이 넘은 사람도 있겠지 당연히. 왜냐면 생각을 해봐. 너네 그 연애 프로 나오는데 20대인데 연애 프로 나올 것 같아? 별로 안 나오지. 솔로지옥 이런 거는 그냥 다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나오잖아. 근데 거긴 진짜 연애를 못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20대가 나오겠어? 나는 솔로 이런 것도 20대 안 나오잖아 거의. 보통 30대 후반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20대 후반이고 29인가가 한 명 나왔는데 완전 다 몰표던데? 근데 이쁘지도 않아. 성격도 막 그렇게 좋지도 않아. 근데 젊다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남자들이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첫인상 이런 거에서. 그런 거 보통 30 후반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거기도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어, 나도 잘. 20대일 수도 있지. 근데 참. 그 나이는 또 연애를 못할 수가 있나? 못할 수도 있지. 지금 내 친구 중에 한 명도 이제 걔는 모태솔로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 연애를 하고 몰라 내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걸 수도 있어. 그럼 좀 실망이긴 한데 20살 때 이후로 연애하는 걸 단 한 번도 못 봤어. 내 친구 중에서도. 근데 걔는 아예 관심이 없어. 몰라 그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를 아직도 못 잊은 것 같아. 보면. 갑자기 말이 또 길어지는데 또. 그 사귀었던 여자애가 되게 이뻤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이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광희고를 다녔거든? 근데 그 광희고에서 가장 이쁜 애였어. 가장 이쁜 여자였어. 근데 내 친구 중에 이제 걔도 잘생겼어. 근데 완전 막 미남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딱 있잖아.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훈훈한 스타일이야. 그냥 고등학생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애야. 그래서 잘생겼는데 무튼 그래서 이제 사귀었어. 근데 그렇게 잘 사귀다가 걔가 한 살 어렸거든. 사귀다가 이제 걔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내 친구가 이제 20살이 되고 걔가 이제 고3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헤어졌어. 근데 헤어지고 그 여자애가 고3이니까 힘들잖아. 힘들 때마다 연락이 오는 거야. 그럼 나였으면 안 받았을 것 같아 헤어졌으면. 근데 그걸 또 받아줘. 왜 헤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약간 어장을 치는 약간 그런 것 같아 보면. 그러니까 나 정확히 몰라. 모르는데 하여튼 걔 얘기만 들으면. 근데 그걸 또 다 받아줘. 그러니까 걔는 마음이 있어. 보면 남자애 내 친구는 그렇게 20살 내내 걔한테 시달리고 그리고 21살 때 또 막 가끔 만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다시 사귀나 했어. 졸업했으니까 이제 성인이니까 다시 사귀나 했어. 근데 그건 또 아니래. 나 가끔 만나. 막 이런 식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을 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겠지? 그러다 만나. 그럼 한두 번 만나고 다시 연락이 끊겨. 이게 계속 무한굴레야. 근데 그거를 군대 가기 전까지 했어. 22살까지. 근데 그래서 나도 여러 번 얘기했지 걔한테. 어장당하는 거 아니냐. 누가 봐도. 근데 아니래 자꾸. 그러니까 걔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제 잘 안 됐어. 그 여자애가 이제 연예인 배우 준비한다고 걔가 이제 말하면 원빈 사촌이야. 그 여자애가. 그래서 이뻐. 그리고 보면 그 가족 사진을 보면 가족들이 다 잘생겨. 다 그래. 그러니까 원빈 잘생겼잖아. 원빈 사촌이야. 그래가지고 그 원빈 소속사에 들어가서 뭐 배우 준비하는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남자들 막 정리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끊겼어. 근데 또 막 모르겠어. 걔 24살인가 5살 때도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을 했는데 그게 연락이 또 돼서 같이 막 뮤지컬 보러 가고. 그러니까 내 사고에는 남녀가 단둘이 뮤지컬을 보러 가는 건 사귀는 거거든. 아니면 썸을 타더거나. 근데 또 뮤지컬 보고 와서 저녁 먹고 그러고 나서 또 끝이야. 또 연락 안 하는데 또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그렇게 어쩌고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요즘은 뭐 이제 안 하는데 요즘 들어서 막 얘기하는 건 이젠 다 잊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걔를 못 잊어서 연애를 안 한 걸 수도 있겠지만 걔는 20살 때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걔는 이제 모르겠어. 눈이 높아. 걔 만나고 나서 눈이 높아졌어. 근데 진짜 예뻐. 예뻐. 그냥 근데 무튼 근데 아직도 TV에서 안 보이는 거 보면 이제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봅시다. 한번 궁금하면 한번 보세요. 그 모태솔로 모시게 있어.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은가? 하여튼 있어. 무슨 막 삼류 청춘 드라마 이름처럼 하여튼 있어. 하여튼 볼게요. 봅시다. 극대값이 5래요. 그럼 극대값이 5인 걸 극대를 찾기 위해서 일단 미분을 하겠죠. 그치? 그럼 쟤를 미분을 해볼게. F'X는 둘로 쪼개져 있으니까 각각을 미분해볼게요. 최고차항의 수 A는 그대로 두고 안에 거 미분하시면 3-3X제곱일 거고요. 밑에 거 미분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랬을 때 X가 얘는 음수고요. 얘는 X가 양수다. 이렇게 돼 있네요. 틀린 거 없죠? 그럼 그랬을 때 얘 보면 얘가 0인 거 찾을 건데 그럼 3으로 묶어보시면 1-x제곱이 되고요. 얘가 0인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0이 되겠죠? 마이너스 1 또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좌우를 보면 어차피 얘도 지금 중근이 아닌데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제일 오른쪽 걸 보면 얘는 지금 음수잖아? 근데 a가 뭔지 모르지. 그럼 만약에 a가 양수야. 그러면 얘는 음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런데 만약에 a가 음수야. 그러면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여기가 양수가 될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져. 맞죠? a의 부호가 양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거고 a가 음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요 극값이 마이너스 1인 거, 여기 극값이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가 1인 거다. 근데 우리는 어디만 보겠다? 0보다 작은 것만 보겠다. 그러면 0이 여기 있을 거니까 0은 당연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만 보겠다? 이 왼쪽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첫 번째 그래프에 대해서는. 맞나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고? 극소라고 부를 거고요. 얘는 뭐라고 부를 거다? 극대라고 부를 거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극대값이 5라고 돼 있지. 그럼 만약에 A가 음수면 얘가 5란 소리가 되겠죠. 맞나요? 얘가 5란 소리가 되겠죠? 그럼 한번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5야. 마이너스 1,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F'X가 아니라 여기다 넣어야죠. Fx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1,5니까 5는 A에 얘가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올 건데 얘는 어떤 경우? A가 음수인 경우. 그럼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죠? 그럼 A를 그냥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가정하고 그냥 그 다음을 푸시면 되는 거겠죠? 그쵸? 만족하니까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얘를 했는데 얘가 양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밑에 게 아니란 소리겠죠? 그치?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 극대값이 만들어져야겠죠? 그치? 그래서 또 미분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일단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맞풀 개념 3번 봅시다. 맞풀 개념 3번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재라고 하자. 그러면 그 함수 gx가 x는 2에서 극대값 32를 갖는다고 할 때 f'2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네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x는 2에서 극대인 거잖아. 맞죠? 그럼 얘를 미분을 할게요. 얘를 미분하시면 g'x는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2에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쓰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써놓고 x는 2에서 극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요.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2를 집어넣어 보면 4의 6f2 더하기 4의 8f'2는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맞죠? 2 넣었을 때 0이어야 되고 두 번째 x는 2에서 극대값이 30이다. 극대값이라는 건 함수값을 의미하고 그 함수값은 gx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g2를 의미하겠죠? 그러면 저 첫 번째 식에다가 g2에다가 gx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g2는 2 넣으시면 4, 4니까 8f2가 될 건데 그게 32라고 나와 있는 거죠. 맞죠? 그럼 뭐가 된다? f2는 4가 될 거고 f2에다가 4 집어넣으시면 6, 4, 24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돼서 답이 마이너스 3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앞에 문제랑 극대극소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분에서 0인 점을 찾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극대값을 줬기 때문에 함수값에다가 직접 대입해보는 거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마플 개념 4번. X축에 접하는 3차 함수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X축에 접하는 3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우리 앞에서 3차 함수 그래프를 대강 몇 번 그려봤었는데 이제는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3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X축에 접하더래. 그럼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겠죠? X축이? 또는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너네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X축의 기울기는 몇이라고 배웠어? X축의 기울기는 뭐라고 배웠어? 0이라고 배웠죠? 그치? 근데 그 기울기가 0인 직선과 접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기울기는 X축의 기울기면서 뭐의 기울기이기도 한 거야? 접선의 기울기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는 소리는 뭐다? 미분계수가 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미분계수가 0이다. 같은 말인 건데 그럼 미분계수가 0인 점에서 우리는 뭐가 생겨? 방금까지 했던 극대 또는 극소가 생기죠. 그러면 3차 함수가 또는 4차 함수가 X축과 접한다라는 건 그 X축이 뭐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극대 또는 극소와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극대, 극소가 존재하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3차 함수가 X축과 접해. 그 말은 그 X축이 어디서 접한다? 극대 또는 극소에서 접할 거다.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근데 우리 X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y는 0이라고도 부르거든? 맞죠? y는 0이라고도 불러? 그러면 여기서의 함수값이 몇이란 소리야? 0이란 소리죠. 여기 함수값이 0이란 소리야. 또는 여기 함수값이 몇이란 소리야? 0이란 소리야. 그 말은 여기가 접하면 극대값이 0인 거고요. 여기가 접하면 극소값이 0인 거야. 결론, 3차 함수가 X축과 접한다. 얘가 4차 함수도 상관없어요. 4차 함수가 X축과 접한다. 어떤 다항함수가 X축과 접한다. 그 말은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합쳐서 극값이 0이 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왜? 그 접하는 점이 극대 또는 극소일 것이고 X축이 의미하는 건 Y가 0인 좌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X축과 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분해 보시면 Y 프라임은 3X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9가 될 거고 얘가 0인 걸 찾겠다. 얘가 0인 걸 찾겠다. 그러면 3으로 묶어보시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럼 얘는 1, 3의 마이너스니까 X는 1 또는 3이 되겠죠. 그리고 두 개 나왔으니까 중근도 없으니까 1과 3이
극대 또는 극소가 될 거야 무조건. 그래서 1 넣어보시면 1-6 플러스 9 플러스 K, 즉 4 플러스 K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 집어넣어보시면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 플러스 K, 그러니까 얘는 K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이 하나는 4 플러스 K, 하나는 K야. 근데 X축과 접한대. 그러니까 뭐야? 앞에가 0이거나 뒤에가 0이거나 K는 마이너스 4거나 0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방금 배운 극대극소를 활용해서 푸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두 함수가 접할 때 풀었던 거 기억나? 두 함수가 접할 때? 두 함수가 접할 때 어떻게 했어? 어떤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접한대. 그럼 어떻게 했어? 두 개 갖다 놓고 각각 미분했을 때도 같다 해놓고 이 두 개를 연립했어요. 그걸로도 풀 수 있어. 왜? x축이라는 건 y는 0이라는 애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x와 x축이 만난다. 는 0이다. 또 두 개 미분해서 f'x가 0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똑같아요, 답은. 똑같아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번에 어떤 3차 함수 fx가 있는데 x는 1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x는 2에서 x축과 접할 때 f4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잘 봐. 얘들아. 잘 봐. 방금 내가 얘를 써줬잖아. 그치? 그치?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표현 방식들이 달라진 건데 표현 방식들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어떤 함수가 x축과 접한다라는 게 나왔어. 맞죠? 이 표현을 바꿨을 때 두 번째 뭐가 나왔어? 우리가 방금 저기다 썼던 거? 극값이 0이 된다. 둘 중 하나가, 뭐 셋 중 하나가, 뭐든 간에 극값이 0이 된다 라는 걸로 표현을 바꿔서 봤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방금 써줬던 거 fx는 x축과 만난다. 그 다음 접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과 이 표현과 이 표현이 다 같은 거거든? 다 같은 거거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표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표현.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써야 되는 거. 앞에서 내가 한번 지나가듯이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봐봐. fx가 0이 되는 무언가가 있어. 예를 들어서 fx가 0이 되는 값이 1이라고 쳐봐. 1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 f1이 0인 거야. 마찬가지로 f'1이 0인 거야. 그 말은 f1이 0이라는 건 뭘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fx가 1 넣었을 때 0이라면 만약에 그럼 얘도 봐봐. f'1도 0이야. 그 말은 f'x도 뭘 인수로 갖고 있다?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에 1 넣어도 0이고 여기에 1 넣어도 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fx가 원래 x-1을 인수로 갖고 있었어. 근데 미분을 했대. 근데 미분을 했는데도 x-1을 갖고 있네? 그럼 원래 몇 개 있어야 된다고? 2개는 최소 있어야 된다. 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뭐라고 돼 있다고? x는 2에서 x축과 접한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 말은 f2는 0이고 f'2는 0이란 소리고 그 말은 x-2의 제곱이 인수로 갖고 있다는 소리죠. a에서 접하면 여기를 뭐 a라고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이 3차 함수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fx는 뭐다? x-2의 제곱 곱하기 x-알파의 형태다. 끝입니다. 그 다음 뭐 하면 돼? 미분해서 1 넣었을 때 0이다. x는 1에서 극대값이니까.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마지막 표현은 특히 이제 수능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모의고사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기억하면 되냐면 그냥 2차 함수로 기억하시면 돼요. 2차 함수가 x는 1에서 x축과 접해. 그럼 우리 뭐라고 써? x-1의
제곱이라고 써요. 그 2차 함수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사실. 2차 함수니까 뒤에가 없어질 뿐. 뭔 소린지 이해가? 그래서 앞으로 너네가 문제를 풀 때 X축에서 접한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1번처럼 X축에서 접한다만 나오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앞에 것처럼. 근데 X축에서 접하는데 그게 어디서 접하는지가 나오면 아 그거의 제곱을 인수로 갖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왜? 2차 함수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풀었으니까. 2차 함수가 X는 2에서 X축과 접한다? 아 그럼 그 2차 함수는 X-2의 제곱이구나. 3차 함수면 뒤에 X가. 4차 함수면 뒤에 X제곱이 더 있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어떤 점에서 접하는지까지 문제에서 나오면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정신을 차리시고요. 정신을 차리시고 379번은 내가 풀어줘야 될 것 같고 378번 한번 풀어볼래? 378번? 379번은 풀어드릴 테니까 378번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가 내일도 수업이 있지? 내일만 쉴까요? 내일만 쉬는 게 아니게 될 수가 있어. 그럼. 내가 학원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 갑자기 내일 쉰다 그러면. 밖에 누가 온 거지?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방금 했던 F1은 0이고 F'1도 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fx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3차 함수니까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을 건데 F0이 2인 거죠? 그럼 0 넣으면 그냥 알파 바로 나와요. 0 집어넣으시면 끝나요. 그 다음에 미분해서 극대값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FA와 FB는 0이고요. F'A와 F'C는 0인데 그럼 여기 보시면 FA도 0이고 F'A도 0이죠?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다? FX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을 거다.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뭐가 있을 건데 B 넣었을 때 0이죠. B 넣었을 때 0이어야 되니까 뭐를 인수로 갖겠어? X-B도 인수로 갖겠죠. 맞지? 그래 놓고 최고 차이 계수가 뭔지 보니까 P라고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괜찮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미분하시면 돼요. 미분하시면 F'X는 P, 최고 차이 계수는 그냥 따로 빼두시고요.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할 건데 이거 앞에 거 미분하면 그냥 제곱이 앞으로 내려가면서 2의 X-A가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얘가 안에 얘가 1일 때는 개수가 x의 개수가 1일 때는 그냥 앞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x-a의 제곱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다고? F'C는 0이다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x 값에다가 c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는요. 이렇게. 그러면 a와 b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제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그다음 379번 보시면 379번에 fx는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돼 있고 y는 fx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fx가 도대체 몇 차 함수인데? fx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죠. 3차 함수, 정확히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야? 원래? 3개. 그러니까 3차 함수는 원래 x축과 세 점에서 만나야 돼.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인 것처럼. 근데 몇 개야? 2개야. 그러니까 하나는 무슨 근이 된다? 중근이 된다. 중근이라는 소리는 x축과 접한다 라는 소리예요. 그럼 선택지는 2개야. 선택지 2개야. 얘 자체가 중근이 되거나 아니면 앞뒤로 겹치거나, 그러니까 1이 중근이거나 1이 아닌 게 중근이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거고, 나 조건에서는 fx의 그래프는 y는 4와 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 잘 봐.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근데 x축과 접한다는 건 x축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거든. 또는 이 위로 지나갈 수도 있고. 근데 얘가 뭐와도 y는 4와 도 겹친대. 다시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y는 4와 도 중근이다. 접한다라는 소리거든. y는 4가 결국 x축에 x축과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그럼 y는 4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됐니? 이해됐니?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극대값이 4란 소리고요. 극소값은 0이란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보자. 만약에 fx가 x축과 접하는 건 접하는 건데 x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맞죠? 근데 그러면 y는 4와도 접해야 되는 거니까 y는 4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x축보다 y는 4가 밑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다? 첫 번째 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뒤에 게 중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뒤에 게 중근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를 그냥 x-알파의 제곱이라고 한번 볼게요. 얘를 중근이라고 가정을 하면 x-알파의 제곱이라고 보면 얘의 근은 fx는 0의 근은, 즉 fx와 x축과의 교점은 1과 알파가 될 거고 알파가 중근이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지. 괜찮나요? 그럼 두 번째 얘 구해야겠네. 근데 얘는 뭘 의미한다고? 극대값이 4다를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쟤를 미분하시면 f'x는 지금 fx를 x-1 곱하기 x-알파의 제곱이라고 본 거니까 미분해 보시면 앞에 거 미분하면 x-알파,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뒤에 거 미분하시면 알파의 제곱이죠. 이렇게 있을 거고요. 뒤에 거 미분하시면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건 2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2의 x-알파는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얘를 x-알파로 묶으면 앞에서 남는 건 x-알파, 뒤에서 남는 건 2x-2는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x는 알파에서 극소값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얘가 0이 되는 점.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0인 거니까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가 곧 3분의 알파 플러스 2가 되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그럼 뭐다? 그 3분의 알파 플러스 2, 4가 이외의 점이다. 그래서 3분의 알파 플러스 2, 4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성립을 하면 그게 답이고요. 만약에 성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fx를 뭐라고 설정해야 돼? fx는 1이 중근인 경우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1이 중근인 경우. 그러니까 여기가 1인 경우 얘가 알파고 두 번째 경우를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에서 답이 안 나오면.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됐니?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도 볼까요? 그 다음도 보시면 이번에 최고차 항해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6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건데 f2와 f'는 0이다 라고 돼 있는 거야. 맞죠? 맞죠? 근데 지금 fx가 3차 함수라고 돼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fx는 x-2의 제곱 곱하기 x-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f'x를 구해보시면 f'x는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x-2 곱하기 x-알파 될 거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시면 그냥 다시 x-2의 제곱만 남을 거고 우린 얘가 0인 걸 찾을 거니까 x-2로 묶으시면 남는 거 2x-2알파 플러스 x-2 이렇게 남겠죠. 이렇게 남겠죠? 그럼 얘 계산해 보시면 3x-2알파-2가 될 거고요. 결론 x는 뭐와 뭐가 나오는 거다? 0인 건 이 또는 3분의 2알파-2가 나오는 2알파 플러스 2가 나오게 될 거다. 괜찮니? 괜찮니? 이게 뭐 대소관계는 바뀔 수도 있어. 알파 값에 따라서. 얘가 더 2보다 작을 수도 있고 2보다 클 수도 있고 몰라 그거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치고 증가물 한번 조사를 해보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여기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 무한대로 가요. 맞죠?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그럼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뭐야? 플러스야. 맞죠? 맞죠?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적히겠네?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프가? 근데 지금 문제에서 f'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 맞죠? 맞죠?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생겼을 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는 증가고 여기는 증가니까 상관없어. 그치만 여긴 뭐야? 감소죠. 감소죠. 감소한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음수여도 돼. 그것까진 상관없어. 그치만 뭐보다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뭘 따지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를 따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얘는 x-2 곱하기 3x-2알파-2라는 애는 결국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를 대강 그려보면 2차 함수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얘가 f'x가 될 거예요. 맞나? 그리고 이 근이 2와 3분의 2알파 플러스 2가 이렇게 생겼든 3분의 2알파 플러스 2와 2가
이렇게 생겼든 둘 중 하나일 거야. 근데 얘가 이 그래프가 항상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 말은 무슨 값이? 최소값이 얘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다른 거는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괜찮니? 다시 잘 봐. 얘들아 정신 차리고. F2와 F'E가 둘 다 0이야. 그러니까 우린 식을 이렇게 세웠어. 근데 여기 밑에 나식에서 F'X를 줬기 때문에 미분을 해서 이런 식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미분을 한 F'X라는 애가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나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근데 이 왼쪽 함수는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근데 이렇게 생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그 말은 이렇게 생긴 함수에 얘 무슨 값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모든 실수에 대하여 마이너스 3보다 커지겠죠. 그럼 이 최소값 구한 다음에 그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알파의 범위가 나올 거고요. 알파의 범위가 나올 거고요. 우린 F6의 최대차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6 집어넣어 보면 F6은 여기다 6 집어넣으면 4니까 16에 6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그럼 알파의 범위가 나오면 얘의 범위도 나오겠지? 그러니까 최대차수가 만들어지겠죠.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을 안 하는 이유는 계산이 좀 지저분해요, 얘가. 이게 사관기출의 특징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수능형이랑 거의 비슷한데 만약에 얘가 수능 문제였잖아? 그럼 저 오른쪽이 3분의 2알파 플러스 2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분수로 안 줘요. 수능 문제였으면. 근데 지금 사관기출이라 저기가 분수고 그 다음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요. 그 다음 계산이 좀 길어져요. 분수여서. 통분하고 막 이래야 돼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5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5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좀만 정신차리고 봅시다. 맞불경 얘기 5번에 대칭성을 이용한 극대극소인데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대칭성 저번 시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일단 우리가 배운 대칭성은 두 개 있어. 뭐 있었어? 그치? Y축 대칭과 원점 대칭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Y축 대칭 함수를 원래는 우함수라고 불렀는데 저번 시간에 내가 뭐에 대해서 알려줬어? 짝함수다라는 걸 얘기해줬어요. 왜? 다항함수에서 Y축 대칭인 함수는 짝수항만 있어. 홀수항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짝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원점 대칭인 함수는 우리는 홀함수라고 부릅니다. 왜? 홀수항만 있어. 짝수항이 없어.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한번 볼게요. 5번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배워야 되는 추가적인 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보시면 5번에 fx가 저런 식으로 했는데 f3을 구하래요. 근데 fx의 두 조건이 일단 가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의 마이너스 x는 fx야. 얘가 우함수, 즉 무슨 함수가 될 거다? y축 대칭, 즉 짝함수가 될 거다. 짝함수라는 건 홀수항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지워버려도 무방합니다. 그냥 없애버리세요.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 다음 두 번째 fx는 극소값 2를 갖겠대. 그럼 극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미분하겠죠? f'x는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2bx가 될 거고 우린 얘가 0인 값을 찾을 건데 2x로 묶었을 때 2x제곱에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애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x는 여기서 나오는 거 루트 마이너스 루트 2분의 b 그 다음에 0 여기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b.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얘네는 전부 다 중근이 아니에요, 지금. 맞지? 완전 제곱식 없어, 우리 지금. 맞죠?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양수일 거잖아. 맞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자꾸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게 헷갈리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죠. 항상 이 마지막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따라가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얘가 양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음수야. 알겠지? 그렇게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따라왔니? 그러니까 극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몇인 거야? 2인 거야. 근데 얘도 극소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도 몇이어야 돼? 2여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잘 봐. 이 문제랑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y축 대칭 함수가 나올 거니까 y축 대칭 함수를 봤더니 여기가 얘고요. 여기가 얘고요. 요 가운데가 딱 0이잖아. 맞지? 0에서 무슨 값을 갖니? 극대값을 갖죠, 지금. 0에서 극대값을 갖죠.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건 f'0이 0이란 소리죠. y축 대칭 함수는 다항 함수에서 y축 대칭 함수는 무조건 0에서 미분계수가 0이어야만 합니다. 왜? 짝함수잖아. 짝수항만 있잖아. 짝수항만 있다는 건 미분하면 무슨 항만 있다는 소리야? 짝수항만 있었어. 미분했더니 무슨 항만 있어? 홀수항만 있죠. 홀수항만 있다는 건 x에 0 넣으면 0이란 소리예요.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 0 넣어봐. 0이잖아. 이해가 뭔 소린지? 짝수항만 있는 짝함수는 y축 대칭 함수는 미분했을 때는 홀수항만 존재할 거고 홀수항만 존재한다라는 건 x에다 0 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거고 그 말은 y축 대칭 함수의 미분계수 0에서의 미분계수는 항상 0이어야 돼요. 항상. 어떤 함수든 간에. 알겠죠? 알겠죠?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결국 얘든 이제 2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짝함수잖아. 사실 짝함수 y축 대칭 함수를 우리 예전에 1학년 때는 보기차식이라고 배워요. 짝수항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홀수항이 없잖아. 그럼 얘를 굳이 루트로 해서 대입할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얘네들은 즉 x제곱이 2분의 b일 때에 대한 내용이거든. 맞죠? 그렇죠? 얘 제곱해보면 얘가 되거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얘를 집어넣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계산할 때. 어차피 짝수항만 있으니까 루트 괜히 집어넣지 말고 x제곱이 2분의 b니까 저기다 집어넣어보시면 얘는 이 값은 2는 얘 제곱인 4분의 b제곱에 마이너스 b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b제곱에 플러스 6이 된다.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4분의 b제곱은 4가 되고 b제곱은 16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b는 뿔마 4일 건데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b는 4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b가 4인 거 구했으면 당연히 f3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변형 문제 2번 볼게요. 2번. 변형 문제 2번에 이번에는 기함수가 나와 있네요. 원점 대칭인 함수가. 그러면 2번 봅시다. 모든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마이너스 fx다. 기함수다. 원점 대칭 함수다. 즉 홀함수다. 홀수항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fx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ax 세제곱에 원래는 bx 제곱이라고 쓰잖아. 그쵸? 근데 bx 제곱을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럼 뭐만 쓰면 된다? bx라고 쓰면 끝이에요. 이해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1 넣었을 때 5라고 돼 있으니까 1 한번 넣어보시면 a 플러스 b는 5다. 라는 첫 번째 식을 준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f'1이 1에서 7 사이래요. 그럼 f'x 구해볼게요. f'x는 3ax 플러스 b가 될 거고 결론 f'1은
3a 플러스 b인데 여기서 b는 O-A라고 쓸 수 있잖아. 맞죠? 그럼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뭐가 된다? b에다가 O-A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5가 될 건데 그 2a 플러스 5가 뭐와 뭐 사이다? 1과 7 사이에 있다. 그럼 각각 5를 빼서 2로 나누면 a는 5를 빼면 마이너스 하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고요. 5를 빼면 2니까 2로 나누면 1이다. 근데 지금 a, b는 정수입니다. 정수.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라고 돼 있어요. 그럼 a라는 애는 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마이너스 1, 0 이렇게 두 개인데 a가 0이면 3차 함수가 아니죠.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밑에 발전 문제. 밑에 발전 문제에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우리 가족건 많이 봤었어. f2 플러스 x는 f의 2 마이너스 x다. 그 말은 뭔 소리다?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거야. 얘를 간단하게만 좀 더 설명을 할 건데 이 말이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건데 우리 방금 내가 4차 함수에서 이런 거 얘기했었어. 만약에 이 4차 함수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야. y축이라는 건 x는 0이라는 애거든. 맞죠? 그럼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x는 0에서의 미분계수인 f'0이 뭐다라고 얘기했어? 얘도 0이다. 여기서 극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맞죠? 맞죠? 마찬가지예요. 쟤는 지금 어디에 대하여 대칭인 거야?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소리는 이 말은 f'2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f'는 0이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겠대. 그럼 잘 봐봐. 그래프를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이제는 여기가 y축이 아니라 x는 2라는 애야. 얘들아. x는 2라는 애야. 그럼 여기가 근데 뭐라고 돼 있어? x는 1에서 극소로 갖겠대. 그럼 여긴 몇이겠어? x는 3이 되겠죠. 왜? 대칭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극값이 다 나온 거야 지금. 맞니? 극값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f'x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 원래 최고차항의 수가 1인 4차 함수는 x 4제곱이 시작이잖아. 맞니? x 4제곱이 시작이잖아. 그럼 얘를 미분했으면 최고차항의 수가 몇이 되겠어? 4인 3차 함수겠죠? 그러니까 4에 x-1에 x-2에 x-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얘를 전개해보시면 이렇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고요. 3x2고요. 그럼 이렇게 전개하시면 4의 x세제곱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x제곱에 2x에 마이너스 9x니까 플러스 11x에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4를 곱해보시면 4x세제곱에 마이너스 24 x제곱에 플러스 44 x에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어디서 만들어진 거라고? fx를 미분했더니 얘가 된 거라고요. 맞지? 근데 우린 지금 fx 구해야 되거든. 얘가 사실 3단원에서 나오는 적분인데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돼. 뭐를 미분했을 때 4x 세제곱이 됐을까? x 4제곱을 미분했더니 제가 됐겠죠? 그 다음 뭐를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24x 제곱이 됐을까? 마이너스 8x 세제곱을 미분하면 제가 되겠죠? 맞니? 세 번째 44x는 뭘 미분했을 때 나오는 거야? 플러스 22x 제곱을 미분했을 때 44x가 나오겠죠? 그 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24는 마이너스 24x를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24가 만들어지겠죠? 맞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상수는 뭐가 있을지 몰라. 그치? 미분하면 어차피 없어지는 애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지난다고 돼 있어? 원점을 지난다라고 돼 있어요. 원점을 지난다는 건 0 집어넣으면 0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요 상수는 없어지게 될 거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함수에서 상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문제에 있는 뭘 찾아라? 좌표를 찾으라고요. 좌표를 줄 거라고요. 상수항을 주면. 상수항을 물어보면 좌표를 줄 거라고요. 그래서 fx는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니?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눈 뜨고 두 번째는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뭔 소리냐면 우리가 방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y축 대칭인 함수는 짝함수야. 짝함수니까 짝수항만 존재해. 맞죠? y축에 대한 대칭은 x는 0에 대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fx 우리 어떻게 썼어? fx는 최고차항의 a의 x 4제곱 더하기 b의 x제곱까지 플러스 c까지 이렇게 썼잖아. 짝함수니까 짝수항만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x는 몇에 대한 대칭이라고? 2에 대한 대칭이라고? 얘는 x는 몇에 대한 대칭이라고? 0에 대한 대칭이라고? 그럼 얘를 x축으로 얼마큼 움직이면? 얘들아? x는 0에 대한 대칭이었어 원래는. 근데 x는 2의 대칭으로 바뀌었대. 그럼 얘는 x축으로 몇만큼 움직인 거야? 이만큼 움직인 거잖아. 우리 x축으로 이만큼 움직이면 x에다 뭐를 집어넣어? x-2를 집어넣죠. 그러면 이 함수는 뭐라고 볼 수 있겠구나. 최고차항의 수가 1이니까 fx는 x-2의 4제곱 더하기 b의 x-2의 제곱 더하기 c라고 쓸 수도 있겠구나. 얘를 평행이동한 거니까 x는 x축으로 이만큼. 맞니? 괜찮니? 그 다음 뭐 하면 돼? 0,0을 지나야 된대. 원점을 지나야 된대. 저기서 원점을 지나야 된대. 그러니까 0 넣고 0 넣으면 c가 나오겠죠. 또는 b와 c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겠대요. 미분에서 1 넣으면 뭐여야겠어? 0이어야겠죠. 그럼 두 번째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풀 수가 있겠죠. 이해됐니? 뭔 소린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x는 2에 대한 대칭, x는 3에 대한 대칭을 그런가 보다 해서 풀었지만 이제는 y축에 대한 대칭을 가지고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